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 세계를 누비며 승전보를 울릴 때 우리는 환호합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이강인이 창의적인 패스를 찌를 때 우리 국민의 자부심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디 위 조명 뒤편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축구 시스템은 우리 선수들의 수준만큼이나 세계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축구의 최상층부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견고한 성벽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많은 비판과 분노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폐쇄적인 성벽 내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날카롭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시절, 축구협회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사재를 털어 축구를 키워낸 기업가들의 공로는 분명히 역사적 맥락에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 잡는 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시혜와 후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한국 축구의 위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돈을 벌고 운영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협회의 구조는 여전히 80년대의 고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시스템은 현대화되었는데 운영 주체는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장이 멈추면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왕국은 퇴보하는 대신 철저히 권력을 내부로 응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협회장은 단순히 축구계의 수장이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축구 대통령으로 군림합니다.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국내 그 어떤 스포츠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스포츠 토토 수익금으로 조성된 이 막대한 예산은 투명한 감시 없이 오직 회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선수와 감독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축구계의 모든 구성원은 협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장의 결정이 곧 한국 축구의 정책이 되는 일방향적 소통은 현대 사회의 조직 운영 원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누리는 의전의 세계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행사에 참여하는 협회장은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극진한 의전을 받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전 지구적 축제의 가장 화려한 귀빈석에서 세계 축구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치명적인 권력의 맛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유럽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축구협회장이라는 명함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입니다. 축구를 종교처럼 여기는 유럽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명함은 대화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얽히고 설켜 한번 맛본 권력의 단맛을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외부의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협회가 보여주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피파의 규정을 방패로 삼아 독립성을 운운합니다. 마치 정부나 국회의 정당한 감사가 한국 축구를 월드컵에서 퇴출당하게 만들 것처럼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가짜 면허에 불과합니다. 피파가 금지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노골적인 인사 개입이나 재정 장악이지 정당한 법적 감사나 비리 조사가 아닙니다. 이미 프랑스나 남아공 등 많은 나라가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월드컵 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피파라는 방패 뒤에 숨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부의 정당한 견제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보호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시스템 또한 이러한 폐쇄성을 극대화합니다. 약 19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체육관 선거는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유권자가 소수라면 그들만 관리하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정책 토론회를 거부하고 비판을 비방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는 유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고인 물 구조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능력 있는 인재들이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능력보다는 충성심이 우선시되는 조직에 누가 자신의 미래를 걸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안정적인 혜택만을 좇는 이들이고 조직은 더욱 경직됩니다. 선수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들을 지원하는 협회는 여전히 후진국형 행정에 머물러 있는 비극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은 이제 아시아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유럽의 빅리그를 호령하며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끝에서 나오는 환희와는 별개로 우리 축구 행정의 심장부는 여전히 낡은 톱니바퀴가 삐걱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축구협회는 이토록 비판의 중심에 서면서도 단 하나의 톱니바퀴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속성이라는 차갑고 냉혹한 경제학적 원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봉사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의 가장 꼭대기에서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정점입니다. 연간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공공의 성격을 띠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은 기업의 경영권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누구도 감히 회장의 결제 라인을 넘볼 수 없으며 예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일은 외부인에게는 미로와 같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선수 선발부터 감독 임명, 심지어는 유소년 육성 정책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합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조직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규정이라는 방패로 차단하는 방식은 고전적이면서도 매우 효율적인 통제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그토록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리를 놓지 않는지 그 세 가지 강력한 유인책을 다시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막대한 예산 집행권에서 나오는 권력의 향유입니다. 둘째는 피파와 같은 국제기구가 보장하는 대통령급의 의전이 주는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셋째는 유럽 비즈니스 무대에서 얻게 되는 무형의 자산, 즉 명함이 주는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수십 년의 노력을 기울여도 얻기 힘든 거대한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축구협회장이 무보수 봉사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연봉 100억 원을 받는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문 경영인은 아마도 주 5일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한국 축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스폰서십을 유치하고 중계권료를 협상하며 효율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능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무보수라는 방패를 통해 책임이라는 화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해도 된다는 논리는 사실상 한국 축구를 자신의 사적인 명예를 위한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봉건적 사고방식이며 오늘날의 스포츠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당한 실력을 갖추고도 협회에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많은 유망주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붕괴된 곳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가 아니라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축구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협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190명의 체육관 선거를 폐지하고 팬과 선수, 심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피파의 규정을 오용하여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축구의 위기를 우려하지만 사실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입니다. 우리의 선수들은 세계를 제패할 만큼 성장했고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에너지를 낡은 구조를 깨부수는 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로를 잇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로는 역사책에 기록하고 이제는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야 하고 구조는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서 축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경기장이 협회장의 치적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시스템이 빛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늘 변화를 거부하는 자를 기록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낸 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은 결코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요구할 때 그 단단하던 성벽에도 반드시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때 비로소 한국 축구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의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축구의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이 낡은 왕국이 계속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판을 바꿔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내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뜨거운 댓글 참여가 한국 축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한국 축구의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실천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